이런 이제 글쓰기가 뭐 유행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글쓰기라는 이것만 갖고 강연 시장에서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쓰기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지금 이런 글쓰기가 유행을 하는지 김장 박사님께서 먼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일 큰 이유는 SNS가 이렇게 확대됐다라는 거. 이렇게 SNS는 물론 이제 사진도 올리지만 이제 글도 자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카톡이나 단톡방에서 어떤 형태로건 글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좀 더 위트 있게 그리고 조금 길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안 쓰면 이제 외면을 당하니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글쓰기 붐의 촉발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그 자기 생각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은 뭐 자주 하는데 그 생각을 100번 하면 말로 10번을 하는 거나 똑같고 그리고 글로는 한 번 쓰는 것과 같다. 그만큼 글 쓴다는 거는 이렇게 좀 정리된 축약된 이제 그런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 쓴다는 것이 꼭 뭐 그걸 남한테 보여준다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머리를 좀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 우리가 글 쓸 때 뭐 여러 가지 생각 아이디어가 있지만 결국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글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NS에 글을 올릴 때 우리 김장 목사님은 생각을 많이 해서 정리해서 올리는 타입인 것 같고. 그런가요? 아니야 뭐 경우에 따라 항상 그렇진 않은데 홍자님은 그냥 불쑥 네, 그렇죠. 그냥 술 취한 것 같은 느낌이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지금 SNS에 올리는 거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이에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시조 형식으로 3장 4조의 그것은 이제 자주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집사람하고 이제 그 옥상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올렸는데 이제 그럴 땐 약간 뭐 마시면은 그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제 3장 4조의 사원부의 글을 좀 많이 쓰는데 이제 그때는 마구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운율하고 새로운 단어 하나씩은 쓰자 매번 할 때 이제 그러는데 그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시를 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기에도 원칙을 정해놓고 그 어떤 룰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형제님은 여기 이제 좀 금방금방 쓴다 기분에 따라 쓴다고 그랬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요즘 뭐 삼당길에서 이제 같이 뭐 이렇게 걸으면 저는 갔다 오면 그날 밤에 다 써버리거든요. 왜냐면 잊어버릴까 봐서. 근데 여기는 한 달이 지나면 이게 뭐 저기 뭐 본인 말로는 이렇게 뭐 농축시키고 숙성시킨다고 막 그러지만 그래서 자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쉰다고. 진짜 지난번에 그 우리가 그 삼단길 걸으면서 그 카메라를 한 가져갔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 몇 개 찍었지만 그래서 진짜 쉴 뻔했어. 그래서 기행문은 그 가장 빠른 시간에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행문. 진짜 숙고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숙고해야 될 글은 천천히 쓰고 기행문은 빨리 안 써. 저는 이 소셜 미디어에 올릴 때도 너무 심사숙고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버릇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벼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되더라고요. 이제 이 SNS를 쓸 때에 자기의 컨셉을 그래서 강원국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자기 캐릭터를 미리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진중한 사람을 보일지 재밌는 사람을 보일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글을 가볍게 쓰기도 하고 진중하게 쓰기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 저는 소셜 미디어 상에 뭐 글을 올렸을 때 좋아요가 뭐 한 10개, 20개 정도가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그 이유가 제 스스로 분석을 해보면은 너무 진중한 이야기를 쓰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간혹 한 100건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건 제 신변 찾기예요. 뭐 시골에 가서 어머님하고 뭐 이야기라든지 뭐 누구 어디 가서 뭐 같이 뭘 한다든지 그래서 제 얼굴이 가는. 그래서 제 얼굴이 들어가면은 좋아요도 지금. 맞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기 얼굴 너무 많이 드러내는 건 또 이렇게 감점 요인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저는 그
페이스북하고 이제 블로그하고 이제 거기에 올리는데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고 있어. 근데 거기다 올리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제 다음에 나올 책의 원고들을 거기 미리 올려요. 올리면서 사람들 반응을 좀 봐. 그러니까 그런 거 올리면서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죠. 장애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이 글쓰기가 유행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환경이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바뀌어졌다. 물론 이제 우리 맞아요. 김장보 선생님 SNS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미디어가 있어야만 글이 이제 노출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온드 미디어를 이제 자기가 소유한 미디어가 소셜 부분에 뭐 블로그 형태든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다양한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글을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즉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쉽게 휴대폰 그게 거기서 다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 안 받아요? 요즘 사람들 책 안 읽는데 뭐 이렇게 글을 많이 써? 그런 질문. 책하고 글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책이 안 사람들은- 팔리지만 글은 소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얘기할 때 그래. 글은 계속 써야 된다. 왜냐면은 책은 안 읽지만 사람들이 읽는 글자 수는 훨씬 더 늘었을 그렇죠. 것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글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쓰라고 그러죠. 제가 글 쓰는 이야기는 이제 잠깐 이따 하기로 하고 제가 아까 소개한 책에 그 조지 오웰이 있었잖아요. 네, 조지 오웰의 다른 그 에세이 중에 나는 왜 글을 쓰는가가 있어요. 네, 거기에는 4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순전한 이기심 때문에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났어, 나 똑똑해, 나 이런 생각이 많거든.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 글을 쓴대요. 그것도 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뭐 괴롭혔으면 괴롭혔거나 글로 써야 돼. 아니면 제 똑똑하지 않아 이제 그런 그 주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잘났거든. 그래. 강조하려고 쓰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나랑 비슷하다. 그래요. 비슷해요. 비슷하네. 또 하나는 이제 미학적인 열정인데 자기가 이제 무슨 좋은 그 글귀를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장면을 봤다. 그러면 이거를 뭔가 좀 남기고 싶은 욕구,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역사의 현장을 봤거나 하여튼 그 중요한 순간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거. 그래서 후세에 남기고 싶은 욕구. 그런 것 때문에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지 오웰은 나 잘났어. 뭐 그것 때문에 그게 가장 아주 실감나네. 근데 이 조지 오웰은 그 3가지도 중요하지만 이 이유 때문에 글을 가장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글을 사회를 쓴대요. 바꾸기 위해서. 내가 글을 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하긴 사회를 바꾸기까지는 못해도 사회 돌아가는 거 보다가 열받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가끔 쓰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지. 열받은 거는 이제 그냥 자기의 생각을 노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거는 이제 소극적이고 저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이거는 아예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개선하려는 욕구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글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이념적이고 그 사변적인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의식적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목적의식. 1984나 동물농장이 또 이렇게 그런 것이 바로 거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그러면 사회를 진짜 바꾸려고 얼마나 글을 썼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각도로 글을 쓰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조지 오웰이 말씀하신 4가지 중에 2가지가 지금 제가 쓰는 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첫째는 첫 번째 이야기한 자기가 잘났다. 뭐 꼭 그렇게 어떤 뭐 잘났다 이런 것보다는 내 스스로 뭔가 이 정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자기 홍보 차원도 그렇죠. 되고. 그게 있고. 근데 열등감 막아주니까. 그 열등감하고 그런 측면은 자기의 존재감. 그렇죠. 존재감. 존재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이 사회를 뭐 개선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와 같은 이제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그 노선을 정하는 부분에 뭔가 좀 입조를 한다든지. 그래서 최근에 저 써놓고 보니까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난 월요일날 이제 강의를 가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 그 강의 마지막 이제 장표에 이렇게 적었어요. 거기 대학생들이 있거든요. 긱 이코노미 시대 나를
브랜딩하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좀 멋있는 말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조금 그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되는 뭐 강의나 책을 쓰자라는 요청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내 스스로 브랜딩이 완성이 됐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남한테 뭔가 이야기하는 게 참 이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약간 들어서 선생님 맨날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잘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잘 하려고 쓰는 그렇죠. 거고 네. 퍼스널 브랜딩이 됐으니까 쓰는 게 아니고 퍼스널 브랜딩을 그러니까. 하려고 쓰고 그런 것도 있고 이미 유명한 사람이 그런 책을 쓰면 회고록이 돼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이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급변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금 선언문적인 어떤 경험치가 있는 사람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뭐 이제 공유하고 또 좀 방향을 조금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이제 뭐 글을 쓰면은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게 좋은 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이제 이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글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광흥국어의 글쓰기는 주로 이제 연설문이라든지 또 이런 조금 행사용 이런 글이라면은 이제 기자의 글쓰는 저는 이렇게 글쓰기는 기자 직업으로서 이제 이 박종인 기자는 이 정치적인 이런 글을 쓰는 분은 아니에요. 좀 역사에 그 탐방을 하고 거기 관련되는 역사 사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스토리를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이 특집면 같은 이런 쪽에 이제 글을 주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나름으로도 물론 이제 기자이니까 기자. 그래서 그다음에 기자의 글쓰기, 대변인의 글쓰기, 마케터의 글쓰기, 비즈니스 글쓰기, 뭐 또 우리 소설의 어떤 글쓰기 등 글쓰기의 어떤 그 목적이라 해야 될까요? 분야가 많을까요? 분야가 다양한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직업에 따라서 좀 달라야 되는지 아니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게 좋을 건지 그냥 그렇죠. 일반화해서 막 쓰면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조금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직업이 뭐든 뭐 직업이 있든 없든 그 가장 그 일반적인 그 글 쓰는 방법으로 저는 컬럼을 써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컬럼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어떤 신문사가 그 컬럼을 의뢰를 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가정을 하고 그 컬럼은 길지 않는 거잖아요. 기껏 해봐야 뭐 A4로 뭐 한 장, 뭐 이렇게 많아봤자 뭐 2페이지 그 정도인데 거기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대편 사람들이 독자가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컬럼을 써봐라. 저는 그걸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실제로 저도 그 전에 이제 SK 그룹에 있었는데 그때 그룹 사보가 있었어요. 거기서 IT 관련되는 컬럼을 이제 뭐 한 2번 정도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짧게 그러니까 왜 그 전에 사보 잡지 사보 보면 한 페이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2번을 써서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뭐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고 계속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3년을 썼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매달 나오는 월간지니까 갖게 된 네네네.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되겠네요. 제가 그 얘기를 특히 하는데 그래서 이 컬럼을 쓴다라는 건 그리고 이제 주제가 이렇게 계속 달라지니까 내가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지만 더 알아야 되잖아요. 확실히 이해를 해야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글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컬럼을 써봐라. 누가 나한테 의뢰를 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놓고 뭐 반응을 이제 보고 먼저 수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잠깐 여담인데 우리 지난번에 컬럼에 관한 책 하나 쓰려고 그랬다 알았잖아요. 네. 한번 다시 한번 추진해 볼까? 컬럼 셋이 한번. 하여튼 뭐 그건 이제 네. 다른 얘기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직업에 따라서 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달라져야 되냐면은 읽는 사람이 틀려지잖아요. 읽는 사람이 틀려지고 내용에 따라 틀려지니까. 틀리는 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강원국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설문이나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국민 전체 보이지 않는 국민 전체를 설득해야 되는 글이고
기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단문을 해서 사실 전달해야 되는 그런 글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실무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뭐 단답형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그래서 지금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방법,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많이 틀려져야 된다 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에 별로 동의 안 해. 네? 근데 옛날에는 그 말이 맞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됐어요. 네, 완전히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옛날처럼 이렇게 뭐 따분한 그런 그 재미없는 것보다는 어떤 글을 쓰든 쉽고 재미있는 그런 글을 그렇죠. 쓰는 네. 게 좀 추세가 됐어요. 네. 저는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막 글쓰기가 너무 달라져야 된다. 나는 그거에는 별로 동의 안 하는 거예요. 뭐 두 분의 의견에 저 충분히 양쪽 다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직업인으로서 그 직업 분야에 대한 전문 이제 어떤 접근 방법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재미있게 글을 써야 된다는 거에서 전적으로 더 거기로 그래, 맞아요. 요즘 그래서 이제 예를 하든다면은 지금 당장 마케팅 공부하라 이 책이 이제 한 8세까지 인쇄되고 그다음 개정판에서 또 이제 인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편집자로 참여하셨던 분이 그 부분에 대한 그 요구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책을 완성하려고 했는 게 이게 2년 걸렸는데 저희의 불찰도 많이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편집자 한번 만나고 싶네. 그건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글이라는 부분은 결국 누구한테 이제 그 첫 독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지는데 이제 그 책 같은 경우는 그 첫 독자인 편집자의 어떤 그 생각이 상당히 많이 녹여 들어가면서 물론 그분이 주장한 것 중에 제가 막 지운 것도 있어요. 예를 하든다면 이런 거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꼭 그 재벌 2세 같은 사람이 그 마케팅 실장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류의 이제 그 중간에 자꾸 넣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너무 좀 그 일시적인 현상 같아서 좀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좀 일반화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직업에 따라서도 글쓰기의 특성은 있지만 너무 거기에 이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거기에 그 고착이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